자, 그러면은 오늘 새로운 컨텐츠 상담해주세요 컨텐츠를 한번 해볼게요. 뭐 개발 관련 상담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뭘 봐야 되는지 뭐 일단 제가 올렸던 그동안 개발 관련해서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 관련해서 올렸던 컨텐츠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들 그거를 한번 상담을 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 캣 조아 양이님 들어오셨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게 지금 나이가 중학교 3학년 16살인데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개발자가 되면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는데 자, 일단 고등학교부터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자, 고등학교는 일단 목적이 명확하다. 나는 개발자를 무조건 할 거다 라고 하고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나는 바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특성화고 이거 너무 이쪽이다. 특성화고 괜찮죠. 근데 특성화고는 좀 양날의 검이 있어요. 오케이. 자, 특성화고랑 그리고 인문계. 이거 오늘 타블렛에서 처음 쓰는 거라 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는 대학 포기, 대학 노노. 여기는 대학교까지 생각, 대학까지. 이거는 대학교를 사실상 이 대학교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추천해요. 이거 추천. 왜냐면 이거는 돈을 더 일찍 벌 수는 있어요. 근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에는 부적합. 왜냐면 실력이 일단 대학교를 나온 사람과 이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들, 뭐 C언어, C++, 자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론적인 것들,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뭐 프로그래밍 언어론 같은 거, 그리고 논리회로 뭐 엄청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이제 알고 있냐, 이거를 모르냐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면 4년의 그 차이가 갭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거를 가실 거면은 아니면 대기업을 안 가도 그냥 좀 난 괜찮은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특성화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배움의 깊이를 더 깊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쪽을 더 추천드리고 이건 뭐 지방대를 가냐 뭐 인문 그 4년제를 가냐 당연히 4년제가 더 오래 배우기 때문에 3D 프린터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타블렛에서 아마도 이게 펜촉이랑 이렇게 긁히는 소리일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처음 써본 거라서 예, 조금 그러면은 제가 마이크를 살짝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는 인문계 추천. 무조건 이과입니다. 이과. 그리고 수학, 영어 필수. 자, 일단 이거 고등학교는 이거고 개발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개발자가 되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굳이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뭐 없을 것 같고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어차피 자, 화면 지우고 어이구 어디 갔어? 지우고서 화면 지우고요. 어차피 배움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뭐 대학교 나와서 대학 4년제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어느 대학, 어느 학교든 교수님의 질의 차이가 있는 거지 뭐랄까 학문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여기 대학교 4년제 나오면서 한 번이라도 뭐 프로그램 또는 뭐 앱 개발 경험 이게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 회사 이제 들어가서 바로 업무를 주면은 내가 이 앱을 만들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캐치를 바로바로 하는데 개발 경험이 없고 그냥 과목만 수업만 들었던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 감이 전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어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플인데 그게 뭐냐면 주변에 편의점이랑 은행 찾아주는 건데 이름이 뭐냐면 Nearby ATM ATM이라는 앱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변에 이제 급하게 돈을 찾고 싶은데 ATM기를 어딘지 모르니까 난생 처음 가본 뭐 공간에서는 그래서 그냥 앱만 딱 켜면은 바로 지도가 뜨면서 은행이랑 편의점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거는 정말 별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어쨌든 개발자를 할 거기 때문에 뭐라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만든 건데 이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취업을 하고 스타트업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개발을 너도 이제 해야 되니까 뭐 기획을 해봐라 할 때 이걸 했던 경험을 토대로 제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개발자가 되려면 경험을 가지세요. 경험. 배움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배워요. 과목 뭐 C 언어 배우고 자바 배우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그걸 배우기만 한 사람이 있냐 그리고 그걸 배움으로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경험이 있냐 이 차이는 어마무시해요. 이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앱을 만드는 그런 건데 그게 없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그냥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실전은 또 다르거든요. 아무리 개발을 잘하고 뭐 훌륭한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도 평가는 결국엔 시장이 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하고 그 안에 있는 유저들이 하고 또 애플 앱스토어에서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정말 재밌게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고 느끼면 나는 재밌는데 만든 사람은 재밌는데 유저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 게임은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뭐 극복을 할 거냐 경험을 계속 해야죠. 실패도 많이 해보고 성공도 많이 해봐야 유저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을 할 때도 이런 뭐 많이 고배도 마셔보고 뭐 힘든 한계도 많이 부딪혀 봐야 그래야지 이제 어떤 그 개발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길러지는 거예요. 지금 양희님이 C 언어를 이제 학원에서 배우셨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C++ 배우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걸 모르고 이걸 C++를 배우는 사람보다는 C 언어를 배우고 C++를 이제 배우면 훨씬 더 습득이 빨리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배우기만 하지 말고 이걸로 무언가를 만드세요. 그게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일지라도 뭐 가령 뭐 예를 들면은 피보나치 수열, 뭐 등차 수열, 뭐 이런 거 수열 같은 거 그냥 뭐 입력값, 뭐 인풋 뭐 숫자 인풋 넘버로 할게요. 넘버 하고 뭐 뭔가 값을 입력받고 그 값으로 무언가 이렇게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이거 단순하게 처음에는 막연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직 배우질 않았고 뭐 함수를 이용한다던가
아직 객체 지향을 안 배웠기 때문에 뭐 클래스 개념도 아직 잘 모르실 거니까. 근데 모르고 한번 개발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C++,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죠. 객체 지향을 이제 공부하고 다시 똑같이 이거를 만들었을 때, 아, 내가 C 언어만 알고 있었을 때는 이걸 되게 힘들게 짰는데 객체 지향을 배우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좋게 짤 수 있구나라고 판단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객체 지향으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힘들게 만들었던 그 경험들 다 생각하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었지, 이거는 이렇게 짜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머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과제 많이 하시고 지금은 그리고 개발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양희님이 지금 중3이니까 최대한 엉뚱한 거 한번 해보세요. 엉뚱한 거. 지금 제가 스타트업을 간 이유가 재밌는 거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간 건데, 저는 병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병맛 게임도 그렇고 병맛 웹툰, 뭐 병맛 관련돼서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게임도, 제가 만드는 게임도 최대한 병맛스러운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만들고 싶었는데, 뭐 이제 만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디어로 뭔가 아직 승부할 수 있는 시장은 맞아요. 스타트업이 아직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아이디어적으로 C언어, 뭐 비록 내가 C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뭐 고급 기능들은 사용을 못하지만 아이디어가 좋아서 진짜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최대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모든 것에 뭐 호기심을 가지고, 저거는 왜 꼭 C 언어는 왜 꼭 이거는 얘가 잘못됐고, 예를 들면은 그렇죠. 모자는 왜 꼭 동그라미만 있어야 되나, 뭐 세모는 있으면 안 될까, 뭐 네모는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돼요. 무조건. 이게 고정관념에 쌓인 채로 개발을 하게 되면 더 넓은 쪽을 생각을 못해서 되게 갇힌 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하나는 뭐 플러스 1을 하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뭐랄까요, 개발하는데 좀 개발을 하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저는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에 좀 특화된 설명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갇힌 개발을 좋아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 대기업이 만약 금융권이다 그러면 금융권은 쉽게 막 변화 많이 주는 걸 싫어해요, 보통은. 왜냐면 이미 다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그런 거는 또 이제 오히려 좀 보수적인 개발이 좋을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나 그죠, 스타트업이나 벤처 쪽은 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주 낸다는 거는 그 사람이 뭐 아이디어가 많다는 걸 검증할 수도 있는 거지만, 개발할 때도 되게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정답은 없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든 구현만 하면 개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100줄로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줄을 써야 개발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 10,000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0,000줄까지 써서 개발을 한 사람이 그게 개발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100줄로 만든 사람은 물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이 사람은 어쨌든 조금 길을 많이 돌아간 거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이 사람이 못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들 거 더 잘 짠 코딩, 그러니까 잘 짠 소스, 다른 사람들의 여러 소스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 100줄 만에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창의력이 없다고 해서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 거 많이 보시면 돼요. 정답이 없어요. 진짜 개발은 어떻게든 뭐 꾸역꾸역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크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이고 좀 가볍게 개발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고생은 다 자기가 합니다. 결국엔 자기가 개발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시당초 개발을 시작할 때 조금 더 깔끔하고 뭐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뭐 개발을 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지 깔끔한지 아닌지 그런 건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몰라도 없는데 그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양이님은 일단 개념적인 거, 이론적인 거 그런 거 익히는 게 우선이고 그걸 익히는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색다른 과제 같은 걸 해보시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런데 해놓고 끝 이게 아니고 구글링을 통해서 나랑 똑같은 걸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코딩을 했는지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생각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이제 훈련이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 일단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지금 양이님 나이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C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얼리 어답터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한다고 뭐 이렇게 되게 생색낼 일도 아니고 뭐 뭐랄까요 미리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좀 가볍게 해도 돼요. 어차피 충분히 대학교 가면 과제 빡세게 나오고 막 어려운 거 나오고 미쳐요 진짜. 과제 한 1학년 때까지는 그나마 할만한데 이제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은 과제하느라고 막 날밤 까고 그럴 때도 많고 특히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되면은 졸업 프로젝트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날밤 일주일에 막 한 2, 3일 깔 수도 있어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교 가서 충분히 어렵고 뭐 디테일하고 난이도 있는 거는 그때 어차피 배울 거니까 대학교 가실 거라면 지금은 조금 가볍게 조금 머리를 더 창의적으로 쓰는 아이디어적인 걸 위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C 언어를 배우셨으니까 이제 객체지향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객체지향 언어 들어가면서 재밌어져요. 왜냐면 C 언어 때 되게 힘들게 짰던 것들이 객체지향을 가면 더 쉽게 훨씬 쉽게 구현할 수도 있고 C 언어에서 못했던 기능들을 C++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 부분적으로 근데 이게 블록 코딩은 뭐랄까 코딩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말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레고 같은 거 레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블록 코딩 배웠다고 개발적인 머리가 뭐 이렇게 생긴다? 이건 죽어도 아니에요. 죽어도 그냥 IQ 테스트 하는데 일의 순서를 뭐 파악하시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따지면 이제 블록 코딩이 결론적으로는 C 언어를 이제 공부하기에 좋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C 언어까지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쉽게 그러니까 C 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블록 코딩을 뭐 의무 교육을 했다고 해서 개발하는데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블록 코딩을 재밌어하고 열심히 할 그런 것도 아니고 블록 코딩을 싫어하는 애들은 다 문과에 갈 겁니다. 장담해요. 이해도 일의 순서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애들은 보통 개발 안 하니까요. 뭐.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게임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음, 양희님의 뭐 현재 잘하고 있는지 뭐, 네네네. 생각.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양희님은 왜 개발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 개발자라는 직업이 동기부여가 없으면 굉장히 버티기 힘들거든요, 이게. 예. 음, 멋지고 재밌어서. 음, 개발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지금 C 언어에서 이제 과제 수준으로 개발하는 거랑 진짜 이제 프로그래머가 돼서 막 몇만 줄짜리 막 몇십만 줄짜리 막 코딩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양희님한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실제로 취업을 하고 나서 앱을 한 17개 정도 게임이랑 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만들어 봤는데 확실히 성취감은 최고입니다. 최고. 내가 만든 앱이 출시가 돼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이 되고 그 등록된 앱이 막 10만 다운로드가 넘어가고 막 50만 넘어가고 이러면은 진짜 뭐랄까 어깨에 막 어깨 뽕이 막 장난 아니고 막 허세도 막 많아지고 나 이 정도 했다 막 성취감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 맛 때문에 개발을 못 그만뒀는데 이제 회사가 망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개발을 못하는 케이스가 됐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개발자 일을 했을 때는 그 맛에 정말 개발했거든요. 처음에는 막 멋모르고 막 도전하고 진짜 힘들게 야근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진짜. 처음에 원래는 서비스 앱 개발자로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로 들어갔다가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으라고 해서 게임 엔진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회사 일을 하면서 같이 게임 엔진을 공부한 거예요. 3달 동안 야근했어요, 진짜 3달 동안 매일매일. 그런데 게임 엔진을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와 상상 맨날 안드로이드 자바만 이렇게 막 쥐고 있다가 게임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3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물론 공부만 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개발을 동시에 한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어쨌든 뭐 출시를 처음에 만든 게임은 잘 안 됐어요. 이게 첫 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미숙한 게 좀 많아서 실수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됐는데 그 다음 게 이제 조금 중박이 터지면서 저의 이제 커리어에 좀 도움이 된 거죠. 근데 그만큼 한번 빠지면 진짜 미친 듯이 막 빠질 수도 있어야 되고 개발자 진짜 하실 거면 게임 엔진 같은 경우는 게임을 개발하실 거면은 뭐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고 굳이 게임 개발 안 하실 거면은 아예 건들지 마세요. 이쪽은. 왜냐면 게임 개발을 게임 개발 쪽으로 아예 방향을 잡는 거랑 아예 게임 개발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잡는 거랑은 공부할 게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심해서 게임 쪽으로 가실 게 아니면 굳이 게임 엔진이라든지 뭐 게임 기획, 뭐 게임 레벨 디자인 뭐 이런 거는 안 쳐다보셔도 돼요. 일단은 지금은 많이 즐기시길 바라고 어, 게임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게임 쪽이 지금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 아니면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3, 4년 전, 그니까 한 지금 2019년이니까 2013년, 4년도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이 스타트업 이 게임을 개발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좋았어요. 뭐 마케팅을 따로 안 해도 자체 마케팅만 해도 뭐 이렇게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다운도 받아줬고, 그리고 지금만큼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안 나왔을 때라 아이디어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스타트업이 게임을 많이 안 내는 이유, 인디 게임들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게임 하나를 만들려면 게임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뭐 한 명 뭐 기획이나 뭐 관리, 이렇게 3명만 한 팀으로 묶어도 월 최소 600, 700이 깨져요. 근데 2달 동안, 뭐 한 달 동안, 2달 동안 만들어서, 그러니까 600이나 뭐 한 1300을 써서 출시를 했는데, 얘가 출시하고 바로 돈을 빡 버냐? 절대 아니에요. 이 버는데 그 손익 분기까지 가는 기간이 있고, 또 손익 분기를 넘기는 앱이 있고 못 넘기는 앱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2014년, 13년, 14년에도 출시했을 때, 이거 우리가 이 투자한 만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진짜 대박이 났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마도 10만 이상만 나도 대박 표현을 할 거예요. 솔직히 대박까지는 아니고 중박 정도?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게임을 접해봤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지간한 재미가 아니면 다운을 잘 안 받아줘요. 결제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지금 좀 게임 쪽으로는 힘든데, 오히려 만약에 양이님이 게임 쪽으로 가고 싶으시면은 고등학교, 지금 말고 고등학교 올라가시고 공부 쭉 하시면서 1인 개발로 게임을, 뭐 간단한 게임들을 여러 개 만들어 보면서 혼자 일단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출시를 해보고. 이 출시라는 게 꼭 돈을 보고 출시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드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이걸 꼭 해야지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은 꿈도 엄청 많이 바뀔 때고 진로도 엄청 많이 바뀌어도 되는 때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거고. 드론도 괜찮죠, 드론. 근데 게임을 가고 싶으시면은 어쨌든 1인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이 가능해요. 개발 툴도 많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지원해주는 게임 개발 툴이 너무 훌륭해서 개발을 잘 못해도 게임 도구가 다 커버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걸 만들면 뭐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그렇고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일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님 그러시면은 일단 시어너 프로그램 쪽으로는 확실히 노선은 잡으셨는데,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 많이 해보시고요. 충분히 고민 많이 해보시고 결정은 조금 나중에 미뤄두는 걸로. 지금은 경험을 많이 해볼 때지. 그리고 아직 중3이고 공부해야 될 것도 엄청 많아요. 개발 쪽뿐만 아니라 그냥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지금은 솔직히 영어랑 수학 잘 못하면, 저는 수학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저도 이과 출신이긴 하지만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수투 막 너무 어렵잖아. 미적분 토 나오잖아요. 대학교 올라가서도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 학과 점수가 너무 낮았어. C였나? C-였나 그랬나? 어쨌든 그랬는데, 정말 나중에 내가 이게 필요할 줄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필요해지더라. 그래서 수학은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영어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무조건. 왜냐? 우리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구글에서. 이게 좋게 말하면은 미국 사람 걸 보는 건데, 저는 중국, 일본, 아랍, 인도 막 별의별 나라 애들 거 코딩 다 봤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번역기로 돌려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결국에는 영어를 알아야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함수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수학 영어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이제 이게 그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눈에 들어와요, 영어도. 우리 업계에서 쓰는 용어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기술 이름 같은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 보다 보면 또 눈에 익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 많이 하시고 수학 영어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양한 게임, 뭐 서비스 프로그래밍, 뭐 드론, 우리 프로그램 쪽으로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다 경험해 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나 C 언어 같은 거 공부하다가 뭐 막히거나 아니면은 뭐 과제 같은 거 필요하면은 제가 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저한테 검사 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드리면. 제가 또 대학교 때 또 그 과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제 블로그,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 대학교 때 자바 수업이었는데, 그 스탑워치 만드는 소스를 제 블로그에 올려놨었거든요. 그걸 아직도 퍼가는 대학생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과제하면은 또 제가 아주 훌륭한 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말씀 언제든지 오셔서 하세요. 이게 대학생들이 소스를 긁어가는 게 참 씁쓸하긴 하지만, 물론 저도 많이 긁어봤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라 공개로 저는 놔뒀습니다. 자, 우리 양이님,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양이님, 오늘 고민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도 중학교 3학년이신데 되게 미래 설계를 되게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가려고 하는 길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와 있고, 그것들을 미리 조금 대비하시는 모습,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재밌어서 하는 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되게 앞으로도 개발자 일을 하시면 일 참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방송 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고요. 오늘 이 상담해주세요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이님 오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